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스프링 부트와 함께하는 API 게이트웨이 프로토타입을 발표하게 된 류재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런 큰 데에서 발표가 처음이라서 사실 되게 긴장되고요. 예, 좀 부담감이 좀 있긴 한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API 게이트웨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자체가 이제 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했긴 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 발표를 위해서 간략하게 이런 프로토타입을 짜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이제 요거 관련된 그 코드들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걸로 일단 저는 뭐 여기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지만 이제 자동 완성 그 검색 서비스의 자동 완성을 그 API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팀원들 자체 그 아웃풋은 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스프링 부트가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요.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좋은 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부트를 이용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뭐 푸시 발송 시스템 같은 거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개발했고 그쪽도 이제 성공적으로 실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좀 괜찮고 좀 도입하실 때도 좀 아마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API 게이트웨이인지, 그러니까 뭐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왜 이런 걸 만들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했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그 간략하게 이제 시연 개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어제랑 그제 간단하게 이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이랑 통신하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왜 제가 선택한 라이브러들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물론 제가 이제 이걸 발표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스프링 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부분도 되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사실 IT 뭐 여러 솔루션들을 보면 막 노에스큐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되게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은총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총알이 아니라 스프링 부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요는 간략하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뭐 저는 이제 현재 6년차 개발자이고요. 그다음에 웹 개발도 쭉 했었고,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런 개발도 좀 했었고요. 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은 빠르고 튼튼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이고요. 혹시 뭐 발표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의견을 주고 싶다,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따로 오셔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간단히 시연을 할 때 좀 약간 버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와이파이랑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준비가 좀 덜 됐거든요.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사실 요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API 게이트웨이가 뜬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요새 이제 개발 방향성 때문 그런 트렌드 때문에 그런 API 게이트웨이가 나오게 됐긴 했는데요. 일단 먼저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네.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자체가 이제 사실 그 과거에 SOA 아시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예.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그런 서비스 단위의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소아는 이제 망했죠. 뭐 지금도 많이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전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뭐 레스트가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작은 서비스 단위로 뭔가 이제 그런 모듈을 구성하고 그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랑 반대 개념인 게 이제 모노폴리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니까 모노폴리 아키텍처라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통 일반적인 예전 레거시 플랫폼들은 다 그런 모노폴리 아키텍처잖아요. 뭐 여기에 뭐 인증도 있고, 뭐 로그인, 뭐 상품 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실제 서비스 단위, 뭐 로그인이면 로그인만, 아니면 뭐 상품 조회면 상품 조회만,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방향이 나온 거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나오게 됐죠. 뭐 아마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MSA라고 하잖아요. MSA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게 된 건 넷플릭스에서 그 올린 아티클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큰 동향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예. 사실 API 게이트도 뭐 그런 것 쪽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예. 일단 혹시 그리고 또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좀 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분 혹시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한테 잠깐만 질문 좀 해볼게요. 네. 혹시 API 게이트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서버에 접근하기 전에 네. 중간 역할에서 어떤 다른 로직들을 하고 네. 대신해주는. 그쵸. 그 실제 서비스 실제 서비스해주는 서버에 접근하기 전에 그 앞단에서 뭐 캐싱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되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도 또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또 손 안 드신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API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것 같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내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API 게이트웨이가 정말 쉬운 용어면서 정말 애매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발표의 방향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사전적 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IT 용어 자체가 사실 그
용어라는 거는 뭔가 이 주제를 대표하는 건데 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엠모 포탈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IT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라고 그 게이트웨이를 말하더라고요. 아, 혹시 안 보이시나요? 저 맨 뒤에 계신 분 잘 보이세요? 아, 예. 일단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그다음에 API 한번 찾아볼게요. API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단어들을 유추해 보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받아주는 소프트웨어 서버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희 여기 서비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들이 핸드폰일 수도 있고 여기 들고 계신 PC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 서비스 리소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거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TCP 그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 뭐 HTTP일 수도 있고, 뭐 스피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 자원을 조회하거나 자원을 변경할 수 있는 뭔가 그 통로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혹시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게 있는지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되게 맨 처음에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과거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데스크탑, PC. 그러니까 즉 이런 노트북과 데스크탑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현재는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존재해요. 심지어 디바이스들의 플랫폼도 다르고요. 디바이스의 제조사도 다르고요.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탑도 이제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거죠. 정말 많은 녀석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뭔가 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사이즈예요. 즉 디바이스별로 요청 결과를 다르게 돌려주고, 뭐 이건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는 10개가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아이폰에는 5개만 나와야, 노출 결과 5개만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별로 메시지 프로토콜 다르게 해서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뭐 얘기해 주셔서 상관없는데 웬과 랜의 성능 차이는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인터넷도 뭐 기가 인터넷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3G나 LTE들이 그 랜, 그 광랜으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꽤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 HTTP 이번에 2.0 나왔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HTTP 프로토콜이라는 게 저는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PI 게이트웨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여기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PC 같은 이제 광랜을 통해서 들어오는 웹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실제 우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서드 파티들, 이 녀석들을 한꺼번에 API 게이트웨이가 받아주고, API 게이트웨이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시 결과를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케이스도 있겠죠. 뭐 대충 뭐 저라면 뭐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뭐 HTTP로 뭐 서드 파티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한테 뭐 메시지 보여주고, 뭐 TCP로 뭐 iOS랑 안드로이드 뭐 태블릿 같은 그런 애들한테 열어주고, 이 녀석들이 사실 뭐 조회하려는 게 뭐 이런 거겠죠. 인증, 뭐 이제 상품 뭐 리소스 조회, 그다음에 뭐 데이터 변경,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일단 API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하구나. 이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근데 API 게이트웨이의 그런 그 펑셔널한 그런 그러니까 기능들, 펑션 포인트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API 게이트웨이는 굉장히 부하가 많은 가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필요한 더 그 비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빠른 응답 속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제가 이번 발표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 발표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이런 그 타 플랫폼과 통신도 있지만 그 API 버전 관리, 그다음에 실제 뭐 그 데이터 파이프라이닝, 이런 두 가지 요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어려워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2개 이상의 프로토콜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서비스가 장애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더 늘려야 될지 말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링 뭐 이런 기능도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비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혹시 이런 거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TCP 프로토콜 처리하는 서버 같은 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처음에 이거 프로토타입 만들려고 할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뭐 통캣 위에 서비스 올릴까요? 아니면 뭔가 신기술을 찾아봐야 될까요? 남자는 날 코딩?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되게 뛰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되게 코딩을 잘하세요. 코딩을 잘하시는데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은 이제 나는 내가 만드는 걸 내가 직접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혼자서 다 잘 만들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범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되게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저 원래 좀 나름 좀 오늘 좀 웃으면서 할까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플랫폼들이 있죠. 뭐 스프링도 있고, 제이보스 재단도 있고, 이클리스 재단도 있고, 뭐 파이썬, 정말 많은 저희를 위한 재단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실제 제가 잠깐 이걸 넣긴 했는데 오픈 소스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S모사의 그 솔루션 아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이제 솔루션 아키에 대한 그 자리가 없어서 이제 다른 베이스 그 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좀 잘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가 다 오픈소스 아키텍트 분들이시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픈소스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픈소스들 중에 내가 건질만한 것들을 막 찾아봤죠.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사실 뭐 여기에 뭐 버티엑스나 노드.js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노드.js로 개발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자바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프레임워크들을 주로 찾아보게 되었고, 뭐 이제 미나, 네티, 뭐 스프링, 쿄, 구글 프로토버퍼, 구글 주스 뭐 이런 빈 컨테이너나 뭐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골랐었고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거는 이 녀석들입니다. 당연히 스프링 부트 발표니까 스프링 부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스프링 애큐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사실 이건 저도 약간 알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되게 훌륭하신 분이 요걸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봤고요. 넷디 좀 이따 뒤에 가서 다 설명을 하겠지만 넷디 정말 뛰어난 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다음에 큐라고 약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그 오브젝트 직렬 라이브러리인데 뭐 사실 이거 말고 뭐 이거 대해서 또 설명하겠지만 정말 좋은 것도 많거든요. 메시지 팩, 그다음에 뭐 프로토 버퍼, 뭐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좀 이따 제가 왜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언더더우 실제 그냥 이걸로 그냥 데이터 그냥 스태틱한 데이터 보여주려고 이게 쓴 건데 요새 좀 제이보스에서 NIO 베이스로 잘 나간다고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걸로 예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저는 이런 프로토타입 시나리오를 짰어요. 뭐 스프링 부트로 어플리케이션 뭐 기동하고 빈 관리하고요. 그럼 넷디로 HTTP, TCP 받아주고요. 여기에서 그냥 유아 디벨로퍼라는 데이터를 그냥 수신해주는, 여기서 약간 변경해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일단 좀 이따가 간략하게 시연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제 추가하는 방향이 이제 요새는 COC잖아요. COC가 뭐죠? Conversion over Configuration이죠. 그리고 일단 스프링 자체에서 COC를 되게 밀고,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에서도 미는 게 오토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들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쉽게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사실 오토 컨피규레이션 얘기인데요. 저는 스프링 부트의 핵심을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프링 부트가 이런 것들이고요. 스프링 애큐에이터 뒤에 가서 뭐 잠깐 뭐 설명드리겠지만 또 이런 기능들을 얘도 오토 컨피규레이션으로 정말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프리랜서를 했었는데요. 프리랜서 할 때 이제 TCP 그 UDP 통신하는 배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람들이 스프링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 보고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데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뭐 JMX 같은 그런 스프링 JMX 통해서 이렇게 다 구현했는데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한 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짰던 코드를 한 줄은 아니고요. 예, 설정과 라이브러리 포함으로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 아, 진짜 그때 좀 좌절에 빠졌거든요. 나는 뭘로 먹고 사나. 그나마 그걸로 고객들한테 자랑했는데 좀 예, 저는 부트가 제 밥줄의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티. 예, 혹시 네티 모르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 쫙 한번 깔았습니다. 요런 서비스들과 요런 오픈소스들이 네티를 쓰고 있다. 그만큼 예, 강력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미나라는 아파치 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둘 다 이제 그 이승 씨라고 그 우리나라 분이 그 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든 거고 그분이 요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네티거든요. 일단 예, 컴퓨터가 한국 사람 예, 모르면 한글로 물어보면 됩니다. 저 최근에 많이 물어봤어요. 예, 저도 영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진짜 이렇게 한글로 뭔가 질문하고 예, 버그도 이렇게 막아주고 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뛰어난 성능, 예, 정말 뛰어납니다. 뭐 버티엑스 같은 경우는 네티로 만들었죠.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요것만 적었는데 정말 네티 베이스인 오픈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정말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들이 레퍼런스가 정말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은 게 네티예요. 한글 자료도 네티가 제일 많아요. 네, 네티라는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요. 죄송한데 지금 발표 시간 몇 분 지났죠? 예? 19분요? 아,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큐라는 녀석을 썼는데 뭐 프로토포퍼 같은 되게 구글에서 만든 아주 강력하고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유명한 오픈 소스들이 선택을 했고 이런 서비스들이 선택을 해서 저도 이제 써봤습니다. 일단 직렬화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이 거의 제일 탑 2에 드는 것 같아요.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사용법이 생각보다 좀 조금 이렇게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저 뒤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자꾸 와이파이가 끊겨서 네. 일단 아이고 제가 이렇게 제 개인 호스팅에 서버를 올릴게요.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안 붙네. 저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데 잠깐만 와이파이 세팅 좀 다시 할게요. 네. 와이파이 세팅 하시는 동안 예. 예. 이벤트 좀 잠깐 할게요. 책 2권 받았거든요. 네. 사실 컨퍼런스의 묘미는 책을 수령하는 일이죠.
일단 책은 네이버를 만든 기술 읽으면서 배운다 자바편. 네, 저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봤거든요. 최근에 이걸로 장애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The Man's Mystical Manmos 그 맨머스 심리학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뭐 개발 방법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요. 맨머스 미신인 책이네요. 네, 일단 퀴즈는 굉장히 심플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뭐 드릴까요? 예. 죄송한데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퀴즈를 낼까요? 그러면 멀리서 오신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다. 세 분?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혹시 어디세요? 대구. 그다음에 어디서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행기 사비로 들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제일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연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아무 분한테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드리면서 안드로이드도 가고 아이폰도 가고 있다. 뭐 이걸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기동 좀 할게요. 제가 사실 라이브 코딩도 살짝 생각해봤는데 저는 코딩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코딩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의 노력과 산물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언더도어를 이렇게 올렸고요. 죄송합니다. 언더도어 올리고요. 제가 만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여기 스프링 부트라고 이렇게 떠요. 일단 올라가는 게 좀 많아서 일단 제 아이폰으로 잠깐 통신을 해볼게요. 제가 이 서버 IP가 128.199.205.123이고요. 제가 제 이름 적어볼게요. 제 이름이 류재섭, 아이디는 제이슨. 이렇게 TCP로 딱 보내면
혹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불 좀 살짝 꺼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 뭐 패스워드 예, 광수님이 보내셔서 예, 광수님이 이제 이름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헬로 광수 이렇게 이제 조작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아이폰이랑 예, 아이폰도 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자바랑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사실 코드 리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3분 동안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큐를 통해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액추에이터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걸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프링 액추에이터 통해서 HTTP로 TCP 덤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레드 덤프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통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스레드 덤프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뒤에 보면 뭐 어떤 뭐 스레드 대기 상태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스프링 그 액추에이터 통해서 이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다 JMX 클라이언트 같은 거 제가 다 만들었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여기서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환경 뭐 변수가 이런 것들이고 이런 빈들이 떠 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부로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이 코드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설정 하나랑 메이브나 라이브러리 추가 하나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얹어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그 생산성이 좋죠. 일단 제가 좀 발표를 좀 애매하게 해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제가 스프링 부트를 쓰게 됐고 이 녀석들이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적으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오토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걸로 정말 빨리 만들 수 있다. 그가 컨셉입니다. 근데 미리 오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은총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겪었던 문제는 레디스 저는 이제 스프링 부트를 가지고 이제 레디스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부트에서 이제 제공한 스프링 데이터랑 엮여지는 그런 플러그인들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애들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스트링밖에 저장을 못하게 스트링만 저장하고 조회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죠. 템플릿 같은 개념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잭슨으로 저장을 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부트 코드를 까보고 그다음에 제가 커스터마이징하는 간략한 코드를 짜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라서 좀 만약에 도입을 하실 때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사전 조사를 미리 하시고 도입을 하는 게 되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뭐 TCP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런 단순히 웹만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생각보다 스프링 부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릴리즈가 아직 그렇게 높은 버전이 아니라서 조금 레퍼런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버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크리티컬한 버그는 잘 없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조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걸로 지금 서비스 개발해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고요. 예, 그만큼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큐라는 녀석을 왜 사용했는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단말들이 그 iOS랑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하는 녀석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써봤고요. 근데 약간 단점이 있어요. 완전 완벽하게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단순한 구조에서는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또 쓰게 됐던 이유는 구글 프로토 버퍼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 프로토 버퍼는 그 포조가 아니에요. 그 코드 제너레이트된 애들이 이제 상속을 받은 그런 뭔가 이제 디펜던시한 코드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스프링 장점이 뭐 포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포조로 통신 관리를 하는 오브젝트를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큐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는 일단 오브젝트 증명도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포조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왜 넷디를 썼느냐.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님한테 바로 질문할 수 있고요. 넷디 코리아 유저 그룹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넷디로 서비스를 몇 번 좀 했었는데 되게 뛰어나요. 동접 30만까지 커버합니다. 메모리만 되면요. 뭐 40만도 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되게 뛰어났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저희 CTO님한테 넷디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설득을 저희 CTO님이 그렇게 완전 개방적이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벤치마킹 테스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드웨어에서 물론 이제 넷디랑 통캣에 뭔가 내장되어 있는 로직은 좀 다르겠지만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을 때 통캣은 2700 후반 TPS가 나왔고요. 넷디는 12000 초반 TPS가 나왔어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넷디가 성능이 좀 빨라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넷디의 장점은 내가 넷디를 쓰는 그 넷디가 깔려 있는 하드웨어의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요. 그게 넷디의 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잘 지원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넷디가 셀렉터 뭐 NIO 셀렉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리눅스 그 머신 위에서는 뭐 이폴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이폴로 돌아요. 그만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떤 하드웨어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넷디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커스텀 코덱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넷디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액추에이터. 예. 아까 이제 살짝 보여드렸듯이 이제 웹으로 실제로 그 스레드 덤프도 볼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 뭐 헬스 체크 기능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빨리 개발하고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발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간략하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네네네. 네네. 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냥 스프링 간략하게 그냥 코드만 이런 식으로 짰다라는 것만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HTTP를 올릴 때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뭐 이런 포스트 컨스트럭터 그런 어노테이션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올렸어요. 사실 스프링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최근에 안 건데 저도 모르고 썼는데 여기 뭐 프리 디스토리나 디스토리 메소드 같은 거 어노테이션으로 정의해서 올리잖아요. 아니면 XML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스프링 액큐에이터에서 또 제공하는 게 외부로 어플리케이션을 껐다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장점인데 거기서 또 제공하는 게 그 스프링 그 보안 시큐리티를 액큐에이터에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적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끌 수도 있고 끌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끄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 디스토리 관련된 메소드 다 호출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도 좋고 이런 어노테이션들로 이렇게 이제 그 넷디를 기동을 할 수 있는 사실 스프링에서 이미 다 그런 방법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스프링 액티베이터는 서비스 프로세서하고 별도의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일단 스프링 액큐에이터를 쓰게 되면 그 내장 통캣들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제 받는 거고요. 또 살짝 말씀드리자면 라이브러리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인베디드 토킷이 올라가느냐, ZD가 올라가느냐, 심지어 언더도어가 올라가느냐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시연 때 보여드렸던 거는 통겟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언더도어가 올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포함 자체로 내가 어떤 그 컨테이너를 쓰겠다 이런 것도 되게 쉽게 처리가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메시지 주고받을 때 네. 제이슨을 이용해가지고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하는 거랑 네. 지금처럼 네.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랑은 네. 성능이나 아니면 구현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아요. 사실 되게 그 애매한 말인데, 제가 잭슨 벡터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네. 그 자바 쪽 입장에서 하는 거랑 네. 툴을 써가지고 오브젝트로 다가서 하는 거랑 네. 그게 성능이나 구현이나 이런 게 뭔가 일단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큐는 저희 내부 통신에서 쓸 때 되게 좀 괜찮았어요. 근데 외부 인터페이스는 차라리 제이슨이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성능은 큐가 더 빨라요. 실제로 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뭐 유닛 테스트로 이제 오브젝트를 바이트로 바꾸고 다시 오브젝트로 바꾸는 이런 여러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 잭슨보단 빨랐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API 게이트웨이 플레이로 네. 플레이로 지금 API 게이트웨이 많이 네네네. 사실 API 게이트 만드는 걱정되는 게 좀 있어서 네. 성능상의 녹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개발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서비스들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제 있다 보면 네. 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네네네. 어떤 걱정되는 게 개발을 끝나고 나서도 네.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네. 내가 이제 그 변경사항을 생길 때마다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어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그 통신하는 그 API 게이트웨이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실제 서비스들이 통신하는 그런 녀석들을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묶어서 걔네만 따로 프로젝트 빼서 배포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어차피 라이브러리야 뭐죠 그 젠킨스 말고 저희 사설 레파지토리 넥서스 같은 데 올려서 그거 땡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막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그 네트워크 그 실제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뭔가의 레파지토리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한데 되게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어렵고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얘랑 네. 그 스프링 MVC랑은 어떻게 연결돼요? 띄우면 스프링 MVC. 제가 사실 좀 요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넷디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스프링 MVC를 호출한 게 넷디에서 바로 그 실제로 보면 저희 뭐 데이터 매퍼 패턴 뭐 얘기하잖아요. 서비스 오브젝트, 뭐 DAO 오브젝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넷디를 이제 써 보시면 넷디 핸들러라는 게 있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 메시지에서 처리하는 거 핸들러라고 하는데 핸들러에서 다이렉트로 그 서비스 오브젝트를 호출합니다. 네. 네네네. 실제로 그 REST API 같은 형태로 뽑을 때 네. 스프링 MVC에 그 맵핑하는 장점을 못 쓰잖아요. 네티 같은 경우는 다 핸들러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간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웹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쉽게 말해서 컨셉이 웹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을 하겠다. 이게 컨셉이라서 개발을 하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캐파를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서비스 단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오픈소스 GitHub에 있는 코드 다 찾아보면요, 넷디 위에 스프링 MVC를 붙인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구나라고 보실 거예요. 예, 생각보다 코드 잘 찾아보면 뭐 언더도어에 스프링 MVC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코드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레퍼런스가 많고 내가 장애 나면 쟤도 장애 나겠지.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죽자, 같이 살고 뭐 그런 게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 난 톰캣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질문은 끝난 걸로 생각을 할게요. 오늘 제가 좀 발표를 최근에 좀 방황을 해서 좀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